반갑습니다. 돈이라든지 연인 관계라든지 중점적으로 하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만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으로 쉽고 누구나 적중률도 높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주팔자는 상당히 줄기도 많고 줄기 뿌리에서 가지도 많고 이런데 원인이 이래도 잘 안 풀리고 저래도 잘 안 풀리고 이 체력관에 가면 이 말하고 저 체력관에 가면 저 말하고 가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풀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어렵게 푼다고 해서 풀리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사주팔자가 공부가 상당히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기도 안 맞아서 64개로 6효를 하고 또 사상체질도 안 맞아서 8상체질, 16상체질 그렇게 하는데 가지수를 늘린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현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든지 쉽게 간단하게 하는데 답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쉽게 간단하게 사주를 모르시는 분도 답을 알 수 있게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주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생년월일을 치고 음력이나 양력이나 치면은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주팔자가 나오거든요. 이 사주팔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또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정제, 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재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8글자가 있고 그 밑에 다른 글자 이걸 육친이라 그러는데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이게 재물을 뜻하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또 남자에게는 재물도 되지만 여자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관, 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자들한테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연애운이 있을 때는 이런 게 들어오거나 이런 운이 있거나 이럴 때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물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타고날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대충. 그래서 기회도 내가 재물을 취득할 기회도 우연자연하게 그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관에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돈 벌 건지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오게 되어 있으니까 내 사주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연자연하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편제 정제가 있는데 재물이 어느 만큼 되는지는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주는 목화토금수 앞에 오행에 대해서 잠깐 강의를 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게 참고가 안 되더라도 일단 우리 사계절에 맞게 목화토금수란 말은 목은 나무고 화는 햇빛 이런 거고 금은 가을 수확의 계절이고 수는 겨울에 쟁겨놓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나무가 꽃이 피고 수확을 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재물은 많은 거예요. 우연자연하게 재물이 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대운이라든지 이런 걸 논하는데 대운 그런 거 필요 없이 어느 시기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미리 알고 공부를 했으면 그것도 좋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은 굳이 어디 가서 물어보고 갈 필요 없이 내가 재물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언제 돈을 벌리겠다. 그리고 부자는 말이죠. 돈을 벌 때 한 몇 년 사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5년, 10년 사이에 돈을 확 벌이죠. 그다음부터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꽃이 피는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주에 나무가 2개고 햇빛이 2개고 가을에 수확하는 금이 2개고 또 겨울 수가 2개고 이러면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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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재벌급 부자.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2개가 이루어져 있으면 산수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음과 양이 또 있거든요. 그 음양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 8글자. 위에는 가벌병정, 무기경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로 처음은 양이고 그 다음에 양 되어 있는데 나무가 그죠? 나무가 양이면은 양이 2개다. 양은 여기도 천간에도 있고 지지대에도 있죠. 나무.
양이 두 개면은 불도 양이 두 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에 수확하는 것도 양이, 요런 금이 가을이라 했죠. 양이 뭐 두 개라든지, 똑같은 게 양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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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은 양이다. 그럼 음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음이 두 개다. 음이 목이 두 개다. 요게 두 개든지, 이거 석계가 두 개든지, 요게 두 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면은 화도, 그죠? 화도, 요런 화도, 음이 두 개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산수가 맞죠? 금도 마찬가지로 음이 두 개여야 되고, 수도 음이 두 개여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음양이 섞여 있다. 섞여 있으면 일단 질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뭐 심플하지 않고 청하지 않고 좀 탁하다 이래 보는 거. 사주책에 보면은 좀 탁하다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심플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떨어지는데 재물의 급수가 좀 떨어진다. 근데 나무가 양도 하나고 음도 하나다. 그러면 햇빛도 양도 하나고 음도 하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금도 양도 하나, 음도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양하고 음하고 각각 하나씩인데 햇빛은 양이 두 개라든지 음이 두 개라든지 이러면은 햇빛이 좀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음이 두 개면 햇빛이 좀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산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대충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무는 세 개인데 음양이 섞였든 양이 세 개든 음이 세 개든 햇빛은 하나뿐이다. 이건 현저하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꽃이 일단 안 피겠죠? 안 피면 수확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 그릇이나 모든 사주의 그릇이 다운되는 거예요. 재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이 다운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는 재물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연애관계 우선적으로 관심사니까 그걸 주로 이제 보자 그러면은 그 글자가 말이지. 물론 오행상으로는 모든 재물은 금입니다. 금수고. 근데 이거는 오행이 아니고 이제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보기가 쉽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육신이라고 하는데 육신상의 정제 편제가 목일 수도 있고, 오행상의 재물은 금이지만은 육신상의 정제 편제 정관 평화는 목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고 토금수가 해당될 수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볼 때는 어떻게 봐냐? 정제 편제 정관 평관이 나무다 내가. 나무면은 그러면 불이 두 개 잘 핀다. 이러면 돈도 많고 남자 같으면 여자도 좋고 여자분들은 남자분도 좋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화다. 내 정제 편제 정관 평관이 화다. 화면은 나무도 두 개 있어야 되고 나무가 한 개 있는데 불이 한 개 있는데 내가 화다.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럼 금이 또 한 개 있어야 되고 수가 한 개 있어야 된다. 그럼 나머지 네 개는 또 어디 배속이 되거나 이러면 많고 적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두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수 문제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걸 반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비슷하게만 맞아 떨어지면 최소한 1대 2대 정도 돼도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 3대 1, 3대 빵 이러면 현저하게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여기 있어도 그 재물이 불이도가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됐든 불이 됐든 금이 됐든 토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이 됐든 수가 됐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금이 내 오행상의 재산이지만 또 육신상으로 재물이나 내 남자가 그것도 이거 정관평화는 권력이에요. 권력. 여자한테는 남자지만 남자나 여자한테는 권력이에요. 요새 뭐 공무원 아주 좀 이렇게 선호하잖아요. 그런 거 다 이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주에 이게 있으면은 무조건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다. 되나 안 되나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여기 균형이 맞나 안 맞나. 만약에 나무가 예를 들어서 두 개면은 이것도 두 개 되고 아주 최상이죠. 근데 요거는 두 개인데 요거는 없다. 뭐 이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런 건 있습니다. 두 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요거는 두 개인데 나무 양목은 두 개인데 양화가 네 개 정도 있다.
4개 정도 있으면은 불이 강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금수하고 불하고는 항상 이렇게 이제 균형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불이 많으면은 금수가 그 불을 제어해 주는 거예요, 합해서. 금만 있어도 되고 수만 있어도 되는데 같이 있는 게 더 좋고. 그래서 불이 4개 있으면은 금수도 한 4개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대충 균형이 또 맞아 들어가요. 불이 너무 강한 걸 제어해 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약간 사주가 2대2보다는 좀 적지만은 어떻든 그래도 균형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산수 문제만 자꾸 하다 보면은 답이 나와요. 충분히.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사주풀이가 그렇게 헤매느냐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풀이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요러면 제일 간단한데도. 그래서 초반에 제가 콜럼버스 달걀 세우기 발상으로 강의를 한다고 이야기한 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해보세요. 제가 30년 이상 강의를 하면서 얼마 안 하고 고수가 된 분들도 많아요. 요런 기준으로 해갖고. 뭐라고 동양학문은 외우는 게 많습니다. 근데 본인은 강의할 때 외우는 거 없습니다. 그 외우면 머리가 오히려 딱 이게 고정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지 마라. 뭐 육식갑자라든지 천간, 음양오행 요 정도는 외워야 되겠죠. 합의대가 어떻고 저떻고 뭐 외울 게 많습니다. 그런 거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음양오행자초도 목화, 토, 금수 잘 안 맞잖아요. 목하고 토하고 말이지 극하면 안 된다든지, 화하고 금하고 말이지 극해서 상생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화하고 금이 상생되는 게 저번에 기법을 가르친 경거혈행, 광자세라는 거. 그것도 다 검증이 된 겁니다. 30년 강의하면서 제자가 여러 명인데 그분들도 다 적용을 하고 다 효과를 보고 한 거니까. 그런데 토가 또 있죠. 토도 마찬가지예요. 토가 내 재물이거나 관이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좋나 안 좋나 판단하는 건, 토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땅이니까. 그죠? 땅에 나무가 있고 곡식이 있고 자라야 되겠죠? 그런 거 없으면은 그 땅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지도 말이지. 사주상이 그렇게 돼야 부동산 투기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든 그 토는 일단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살아야 된다. 그럼 나무도 또 다시 가는 거예요. 나무도 햇빛을 보고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토가 있으면 우선 나무가 있는지 봐라. 그 다음에 꽃이 피는지를 봐라. 그 다음에 수확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균형을 봐라. 더 복잡해지죠, 토가 있으면. 토는 약간 좀 복잡합니다. 그러면은 토가 사는 거고, 정제, 편제, 편관이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부동산 경매를 다니든지, 배운다든지 하는 건 말짱 도로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가 뭐가 또 있냐, 그러면 합이 있습니다, 합. 해묘미 합이라고, 그죠? 이걸 3개 합하면 목이 되고, 요걸 합하면 화가 되고, 요걸 합하면 금이 되고, 요걸 합하면 수가 된다. 이것도 그 프로그램에 나오거든요. 이 딱 자세히 보면은, 요렇게, 그 자세히 보기 힘들면 요거 보고 그냥, 그죠? 요게 3개 있으니까, 이거는, 원래는 이게 목이 아닌데, 요래 목이 되구나. 뭐 이래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3개가 있으면은 삼합이라 그러고, 2개가 있으면은 그냥 합이라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2개가 있어서 합이 되는 조건은 까다롭게 있는데, 어떻든 뭐 2개가 있으면 그냥 합으로 보고 계산하면 된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목이 있으면은, 그죠? 오행상으로 보면 요게 목입니다. 원래 요게 목이고, 요거는 토면서 하거든. 토는 항상 이중적으로 2개 다 봐야 돼요. 여기 진이 있잖아요, 진. 이거는 목으로도 보고 토로도 보고 계산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나무가 요거 하나 있다. 요거도 있는데 한 개로 계산하면 안 된다, 이지. 나무가 2개다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그 이중적이에요. 토로도 계산하고 목으로도 계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요거는 톤대 또 화의 기능을 한다 그래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합이 되거나 이렇게 합이 되면 합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합이 안 되고 어쩌고 이야기 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돼요. 되니까 가끔 가다가 안 되는 것도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하면은 어떻든 본인이 이걸 초보도 이렇게 보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첨간합이라는 건데 갑하고 기하고 합하면 토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합이 있습니다. 그것도 계산해 갖고 보고 산수 문제니까 기호 맞추면 됩니다. 이거 그래 해보세요. 해보면 뭐 일반 철학관에서 본 것보다 더 적중률이 높을 거니까. 그 다음에 육합이라는 게 또 있는데 육합은 이게 합의 기능으로 인해서 오행으로 이건 다 오행이 이렇게 생기죠. 오행도 있는데 그 오행의 기능도 있지만은 좀 미묘하고 복잡하고 약간 이상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육합이라는 걸 굳이 안 하고 그냥 대입시켜도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진하고 유하고 합하면 금이 된다. 이런 그 육합에 그런 것도 있고 인하고 해하고 합하면 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합을 안 하고 그냥 풀어도 나무가 꽃이 피느냐 이거 대입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걸 오행으로 삼합이나 이런 것처럼 오행화 안 해도 그걸 오행화해가 풀면 더 오히려 안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 보고 그렇게 대입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참고로 보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그렇다. 그 다음에 시가 또 있습니다. 시는 개인적으로 감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해보면 70%는 다 틀려요. 집에서 놓으신 분들 40, 50대 이상인 분들은 그 내하고 인연이 그런지 몰라도 맞춰보면 다 틀려요.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양시는 어떻고 음시는 어떻고 확률이 한 50%, 55%밖에 안 돼요. 절반 조금 넘을뚱말뚱하니까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럼 그건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럼 사주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갖고 해야 되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시에 말이지 이 재물이 있는데 내가 예상외로 나무가 꽃이 피는데 재물이 없다든지 재물도 없는데 말이지 물론 금수가 재물 오행으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도 없는데 재물이 많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재물이 없다든지 이러면은 시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를 앞뒤 시로 바꿔서 대입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시가 30분 단위로 끊어진 데도 있습니다. 30분 단위로. 그러니까 자시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1시, 이거는 뭐 1시부터 3시 이런 식으로 2시간 단위로 12지지니까 24시간이 되죠. 그런데 11시 반부터 1시 반이라든지 1시 반부터 3시 반이라든지 그게 한 3, 40년 전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일본 시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가 넣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지금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걸 하려면 본인 말대로 하세요. 시도 정시로 이렇게 끊어야 된다. 30분 단위로 끊지 말고 그러면서 또 1시에 태어났다. 11시부터 1시가 자신인데 또 1시부터 축시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1시쯤 태어났다. 음식에 두 개 다 봐야 된다. 두 개 다 대입을 해봐야 된다. 두 개 다 내 사주예요. 그러니까 5분 전, 10분 전, 5분 후, 10분 후 정도도 두 개 다 내 사주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10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풀어야 맞습니다. 그렇게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병원에서 놓은 분들도 시간 틀리는 분들을 몇 번 찝어내갖고 금방 출생했는데 뭐 이름 지으러 와갖고 보니까 이 사람 B씨가 아닌데 그래갖고 병원에 다시 가보니까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 실수했다 이러면 안 되니까 늦게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또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도 약간 이상하면은 앞뒤 시간을 이렇게 다 대입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로 콜럼버에서 다르게 발상으로 쉽다고 해서 이게 틀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더 잘 풀리고 적중률이 높으니까 주위 사람들 한번 풀어보세요. 잘 맞으니까. 초보자도 사주에 전혀 모르는 사람도 풀 수 있게끔 강의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